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자연계 편입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말이 많죠? 그래서 노베이스 학생들도 자연계 편입에 관심을 가지고 편입 준비를 시작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수학 베이스도 별로 없고 공부 감각이나 습관도 잘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편입 수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거의 10명 중 8명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합니다. 특히나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이거 모르면 무조건 호갱 당하게 돼 있어요. 비싸게 돈 내가면서 수업 듣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최악의 편입 수학 공부 패턴과 노베이스 학생들은 어떻게 편입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뭔지 핵심만 총 정리해드렸어요. 이 영상만 다 보셔도 최소한 방법을 몰라서 편입을 실패할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준비하다가 방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 둘 다 준비하는 학생 사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으로 받는 코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명하다는 대형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대략 영어는 일주일 기준 16시간 듣고 수학은 6시간에서 8시간 수업한다고 안내를 받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한다니 등록을 합니다.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과연 종합반에 들어가면 자연계 학생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종합반은 인문계와 자연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만약 종합반에서 계열을 나눠 분반을 한다면 강사가 2명이 필요하겠죠. 학원은 높은 비용의 선생님을 또 고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익적인 면 때문에 굳이 자연계 학생들을 배려해서 영어 강의 시간을 더 적게 조절해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합반을 들어가면 영어는 인문계 학생들 하는 양만큼 공부하면서 거기에 또 추가로 수학까지 하는 거예요. 완벽히 비효율적이겠죠? 편입은 선택과 집중이 필수인데 학원 말만 믿었다간 낭패 보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도 잘 모르니 납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굳이 말해주겠어요. 결론적으로 내 베이스와 상관없이 학원 커리큘럼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영어 복습 시간을 더 늘리는데요.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의 베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초반에 미적분을 제대로 다져놓지 못하면 편입 수학은 다 꼬이게 됩니다. 편입 수학의 기본은 미적분이거든요. 실제 여름이 지나고 수학 점수 50점이 안 나온다고 찾아오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과정으로 공부했다 합니다. 학원에서는 나중에 가면 다 상향 평준화 된다고 설명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모두가 나중에 가서는 80점 이상 맞고 다 합격하겠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작 수학 선생님이 아닙니다. 왜?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학원 입장에서는 학생이 계속 다니게 할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수학 선생님도 지금 영어 할 때가 아니다, 수학에만 올인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왜? 학원에 피해 입히는 행동이니까요. 대부분 영어 등록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영어에 쏟고 후반에 수학을 하라는 영어 선생님이나 학원 관계자들의 말은 그냥 제발 무시하세요. 무조건 이공계 지원자들은 미적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적분을 잡아야 뒷과정이 가능하거든요.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과목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공계의 경우 더더욱 초반에는 편입수학 먼저 다 잡고 영어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공부 시간을 조절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학원 종합반 들어가서 수학 수업보다 영어 수업을 2배로 듣고 공부하시면 이도저도 못 잡고 헤매다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영어도 할 거니까 저렴하게 같이 해야지 하지 마시고 단과가 더 비싸더라도 무조건 학원 가겠다는 학생은 단과반으로 진행하세요. 이공계는 편입수학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50점 이상까지 점수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앞서 편입수학의 실패의 지름길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합격의 지름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편입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도 함수 놓치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편입수학에서도 미적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준 수학 등급이 4등급 이하라고 하면 노베이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정도의 베이스를 가진 학생들은 무조건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개념 공부는 개념 1회 도구로 충분합니다. 수능 수학은 사고력을 베이스로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라면 편입 수학은 계산력 위주의 문제들로 빠르게 문제를 푸는 타임어택형 시험이거든요. 범위는 넓은데 문항수는 2, 30문항 내외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개념 1회독만 끝내고 문제풀이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최대한 많은 유형을 익히고 암기하면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입수학은 수능수학처럼 사고력을 키우겠다고 문제 잡고 풀릴 때까지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모르면 해설지 보고 공식 외우고 풀이 과정을 익히는 과정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베이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고민한다고 수학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각 파트별로 한 문제당 3분을 넘기지 말고 모르는 건 바로 해설 보고 익히면서 다양한 유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정해야겠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먼저 학원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분들은 정보가 없으니 가장 먼저 학원부터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베이스가 없잖아요. 수학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현장 학원 강의를 못 따라가요. 속상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대형 학원들은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맞는 수업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종합반은 인문계, 자연계도 같이 수업하는 마당이니까요. 노베이스 이공계 학생이 종합반 등록한다면 6월, 7월에도 점수는 4, 50점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적어도 최소 2달은 수학에만 올인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학원은 짜여진 커리큘럼에 내가 맞추는 시스템이라 노베이스 학생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결과를 보여준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무조건 가고 싶은 학생들은 단과반으로 가거나 소규모 편입 수학 학원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인강입니다. 인강의 경우 학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짜여진 커리큘럼에 내가 맞춰야 하는 시스템인 거죠. 하지만 시간 관리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고 학원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고요. 다만 베이스가 약한 친구들은 내가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고 모든 걸 혼자 알아서 공부량과 진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창구가 게시판 정도밖에 없으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 인강만 듣기에도 한계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 과외 혹은 온라인 과외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과외 같은 경우는 개개인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죠. 다만 개인 과외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최근 가장 뜨고 있는 방향은 온라인 과외입니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인강과 동일하게 반복해서 볼 수 있고요. 질문이나 피드백은 실시간 카톡으로 1대1 관리되는 시스템이에요. 인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구조죠.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온라인 과외로 했는데 능률이 확 오르더라고요. 인강의 최대 단점이 선생님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시간 질문 창구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들 학원 아니면 인강만 생각하는데 온라인 과외도 꼭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 학생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노베이스 학생들을 70점, 80점대로 올려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베이스 학생들의 편입 수학에 대한 공부 방향을 잡아드렸는데요. 추가로 편입 수학에 대한 고민이 있는 학생이라면 아래의 링크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릴게요. 이상 학점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